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거 조댓구알 좀 이제 부탁을 이렇게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효과가 너무 냈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좋아요 수가 1376개가 됐습니다. 보통 한 500개 정도였거든요. 2배 이상이 이렇게 또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그리고 댓글도 한 200개 넘게, 200개도 훨씬 넘게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한 3시간 넘게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만드는데 그런데 조회수가 한 7천 정도 나와야지 이게 한 또이또이가 되거든요. 미니멈 웨이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런데 5천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진짜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진짜 여러분들 덕택에 조금씩 더 키워져 나가는 제 채널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낸시 거스리 그 할머님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 투싼 자신의 자택에서 납치를 당한 굉장히 유명한 앵커의 어머님 그 납치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납치가 된 지가 1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주가 지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수화팀이 어떠한 곳을 급습을 했다고 합니다. 낸시 할머니 이 집 근처에 있는 뭐 1점 몇 마일 이제 떨어진 어떠한 주택을 급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급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남녀 2명을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 모자 관계로 이제 추정이 이렇게 또 되면서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근 도로에서 이 주택으로 이렇게 또 향하던 어떤 남성도 이제 한 명 이제 추가로 이제 구금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어레스트가 아니라 구금, 디테인 그 상태로 지금 뭐 증거 수집이나 뭐 신문을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포가 된 사람이 3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금이 된 사람이 이렇게 또 3명인데, 이 사건에 이제 연관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디테인이 되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용의자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제 내일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용의자 인상 차기가 이제 공개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키는 대략 한 5피트 9인치 정도, 5피트 9인치에서 5피트 10인치 정도 이제 보통 체격의 남성이면서, 그러면서 도벨 영상에 찍힌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오저크 트레일 하이커 백을 가지고 있었다고, 월마트에서 산 백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면도 이렇게 또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랜섬 머니 몸값을 요구를 하는 세 번째 이메일이 이제 도착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TZM이라고 하는 이 방송국으로부터 유괴범의 정체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는 세 번째 이메일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납치범이 아니라 유괴범의 납치범의 정체를 안다라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범인도 아니고 이거는 모르겠네. 안 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메일 내용을 이렇게 또 보면은 메인 인디비주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범일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자기가 만약에 납치범이 아니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FBI는 결정적인 제보에 대해 가지고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납치범이 아니면은 왜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님은 1월 31일에 자신의 자택으로 이제 귀가를 했다. 우버를 타고 귀가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월 1일 새벽 1시 47분쯤에
초인종 그 카메라가 이제 끊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메이커 심박 조율기 그게 2시 28분 새벽에 이렇게 또 끊겼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납치를 이렇게 또 당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2주가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할머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84세이면서 복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장병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뭐 2주 동안이나 약을 지금 못 드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좀 이제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좀 더 빨리 찾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직도 중요한 단서나 뭐 중요한 진전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진전이 있기는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빨리 좀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뮤닉 세큐리티 컨퍼런스 지금 이 독일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르코 루비오가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대표로 이렇게 또 가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하고 유럽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예전처럼은 좋지는 않은데 긴장이 된 그런 상태이기는 상태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동맹임을 재확인을 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의 그 핵심 이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의 운명은 항상 유럽과 얽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원치 않는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미국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하면서 셰익스피어, 모차르트, 뭐 롤링스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친근함을 이제 표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안도감을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JD 벤스는 전에 작년에 이제 와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이제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또 보임에 따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한 유럽 지도자들은 지금 일단 안도를 이렇게 따는 그런 이제 분위기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판도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유무역, 대규모 이민, 특히 이제 기후변화 정책을 기후 이단, 이 클라이맥 컬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떠면서 유럽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좀 이제 굉장히 구구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가자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해결을 하지 못한 유엔한테 무능함을 이렇게 또 지적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유엔이 좀 결단력이 없기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서구권에 관리된 쇠퇴를 단순히 지켜보는 관리인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도 나서가지고 알아서 니네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럽의 외교 수장은 유럽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동맹이라는 점을 이렇게 또 확인한 점은 굉장히 좋은 연설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고 이제 충분한 압박을 지금 가하지 않아가지고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도 여전히 좀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유럽이 스스로 방위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렇게 또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럽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마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국방비 같은 거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미국이랑 좀 디커플링 같은 거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다음 정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제 냉랭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비치지 않을까 유럽하고 미국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국토안보부가 결국에는 부분 셧다운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예산이 이제 소진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이 지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로 이 공항 보안 검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TSA가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아이스 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스가 너무나 많은 권력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르네고시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벌건 대낮에 이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거의 뭐 사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아이스 요원들한테 마스크 벗고 이제 배지 차고 카메라 달아라. 그리고 워런트 없이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뭐 헌법 같은 거 따르는 거예요. 이거 법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법을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이 작전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스크 벗는 거를 뭐 절대 포기를 못 한다고요. 여러 가지를 뭐 포기를 이렇게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토안보부가 예산이 통과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셧다운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 아이스, 지금 이 아이스 개혁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아이스는 셧다운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계획대로 계속해가지고 이 이민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원빅 뷰티풀 빌에서 벌써 아이스 예산이 다 통과가 돼버려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의 그 이민 단속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국토안보부 이런 이 TSA 공안 보안 검색대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요원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TSA 요원들은 이제 무급으로 근무를 이렇게 떠야 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TSA가 6만 1000명 정도나 이렇게 또 되는데 필수 인력으로 이제 분류가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급여 없이 지금 근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사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무급의 근무가 길어질수록 직원들의 이제 결근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급으로 이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비리 엄청나게 많아요. 미래에 대한 그 기회를 땡겨서 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근을 하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갑자기 뭐 도우 대신에 하는 것도 있고 뭐 우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근을 이제 많이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또 항공 같은 것들이 지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TSA는 그렇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FAA 소속의 항공 교통 관제사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급여를 이렇게 또 받기 때문에 이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례는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TSA가 지금 이제 무급으로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도 이제 설렁설렁 할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도 못 받는데 나중에 받는 걸로 알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못 받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좀 이제 오래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최소 2-3시간 전에 도착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웹사이트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보안 검색 때 대기 시간을 체크업을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을 권장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액체류 같은 거 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날카로운 물건 같은 거 가지고 타지 마라. 왜냐하면은 보안 검색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일을 하는 TSA 요원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날카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펜 본디가 그 히어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이렇게 또 했는데 이 하원 그 사법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 펜 본디는 5시간 동안이나 앱스테인 파일 공개에 대해서 날선 그런 질문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 앱스테인 생존자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요. 참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펜 본디 장관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를 않거나 대화를 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 본디가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드 리우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펜 본디 장관은 트럼프와 앱스테인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 본디는 이거를 강력하게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펜본디 장관에 대해 가지고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를 하던 보수 인사들도 펜본디 장관 이번에 청문회를 이렇게 따는 것을 가지고 실망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강경 우파 닉 포엔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펜본디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강경 우파라고 해요. 강경 우파인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 펜본디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방송인 에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펜본디가 앱스테인 관련 질문에 트럼프의 경제 성과로 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앱스테인 관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이렇게 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경제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보고 펜본디는 해임이 되어야 한다, 사퇴를 해라 라고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보수 방송인도 이 펜본디 이거 뭐하는 여자냐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서 조 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최악으로 대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앱스테인 파일 미공개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일 리튼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총기를 가지고 이제 시위하는 곳에 이렇게 또 갔다가 998 총 AR-15을 가지고 시위하는 곳에 갔습니다. 시위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 시위하는 시위대들한테서 총을 쏴가지고 한 2명가 죽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도 받고 트럼프 대통령 뭐 백악관의 초대도 받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정당방위라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요번에는 알렉스 프리트가 시위 현장에 컨실 웨폰 자기 라이센스도 있는 컨실 웨폰을 차고 나왔는데 그런데 아이스가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카일 리튼하우스랑 그리고 이제 알렉스 프리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카일 리튼하우스도 펜본디는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펜본디 앱스테인 파일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비판을 뭐 왼쪽 오른쪽 모두한테서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펜본디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앱스테인 리스트가 내 책상 위에 있다. 공개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안 했지만 공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있다고 했거든요. 그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공개를 하고 있는 파일들도 이렇게 또 보면은 다 리젝트가 되고 좀 많이 빼먹은 게 있을 것으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구파들도 이렇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출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펜본디 장관이 청문회에서 판타스틱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환상적이었어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펜본디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그 앱스테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뭐 거의 다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100% 결백함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앱스테인 파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플러스 37% 순 지지율이에요. 순 지지율. 넷 어프로벌을 이렇게 또 보면은 플러스 37%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이너스 90%로 이제 매우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순 지지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 앱스테인 파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37%인데 그런데 지난 12월 달 뭐 2달 전에는 53%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앱스테인 파일 어떻게 공개를 했길래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팬분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앱스테인 파일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끝나면은 그때 또 제대로 된 파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라티노 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라티노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또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라티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갈래로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대선 2024년도 이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로부터 역대 공화당 후보 중에 최고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46%에서 48%의 지지를 이렇게 또 얻었다고요. 역사적인 그런 지지율을 이렇게 또 받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기류가 이렇게 또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라티노 유권자들을 이제 보면은 지금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마가 히스패닉이 있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마가 히스패닉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가 히스패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제적 퍼퓰리즘, 그리고 이제 문화적 보수주의, 그리고 반 엘리트 성향을 이렇게 또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노동계급의 이제 남성들이 여기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기업, 조그만 회사, 스몰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 그리고 개신교, 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 마가 히스패닉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 히스패닉들은 어디서 정보를 이렇게 또 얻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유튜브, 그리고 이제 스페니시 라디오 같은 거, 이제 왓츠앱, 이런 뭐 팟캐스트, 이런 곳에서 정보를 이렇게 또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부류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운동가형 진보파, 이 무브먼트 프로그레시브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그룹은 뭐 노동권, 뭐 인증 정의, 기후 변화,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중요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층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젊은 층들, 히스패닉 젊은 층들,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룹은 정치적으로 이제 진정성을 매우 따지면서 후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투표를 포기를 이렇게 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을 이렇게 또 보면은 disillusioned non-voters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환멸을 느낀 비투표층이라고 합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다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투표에 잘 참여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발사들, 바텐더들, 뭐 교육 보조원들, 그리고 이제 젊은 노동계급, 이런 사람들이 비투표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정보를 이렇게 또 얻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또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에 따라서 이렇게 또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나쁘면은 이제 다른 쪽 이제 뽑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 대선에서는 2024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뽑아요. 역대급으로 뽑아줬다. 왜냐하면 이 라틴계 층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역대급으로 지지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또 변하면서 요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는 아마도 지금 반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퓨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라티노 성인의 7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 가지고 65%가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61%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응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불만이 굉장히 높다고요. 이민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중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로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강경한 이민 단속, 그리고 이제 강제 추방, 그리고 뭐 총격 사건도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아이스 요원들이 라티노를 지금 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티노 공동체에서는 라티노로 이제 살아가기 가장 나쁜 시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뽑지 않을까, 이제 리퍼블리칸들 뽑지 않고 디모크라리 민주당을 이제 뽑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좀 이제 잘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요번에 또 폭풍이 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내일부터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폭풍이 온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요. 여기 이제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이 기온이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 시즌을 통틀어가지고, 네, 가장 추운 폭풍이 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에 최근 들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지금도 뭐 햇볕이 막 내리쬐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부터 비가 오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해안이나 이제 평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1인치에서 3인치 정도의 이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는 2인치에서 5인치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 내리는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지역, 벤츄라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 그리고 샌바르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비를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비가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일요일 오후에 샌루이스 오비스포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서쪽으로부터 비가 이렇게 또 내리면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밤,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서든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16일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다 라고 합니다. 최대 시간당 1인치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서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날씨는 계속 이제 흐리고 쌀쌀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고 좀만 내리더라도 이제 도로에 물이 고이는 홍수가 이렇게 또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은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여가지고 이제 공휴일이지만 이제 비가 이렇게 또 내리기 때문에 이 젖은 노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간 지역에는 요번에 눈이 내릴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오, 눈이 내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유튜브 찍으러 가야 되겠는데. 만약에 눈 내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매춘 조직을 적발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벤츄리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에서 보안관실에서 1년 동안 끈질긴 수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수사를 이렇게 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을 무대로 해가지고 대규모 기업형 매춘 조직이 이렇게 또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의자는 누구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일까봐 깜짝 놀랐는데 동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인 것 같아요. 케빈 덩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38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웨이 네이라고 하는 40세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름만 보고는 남자 같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서 용의자를 이제 체포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체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집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살고 있었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핀프였대요. 핀프. 포주 행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팬더링, 이 매춘 알선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한 혐의로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각각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수사팀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택이나 호텔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30곳 이상의 브로텔, 그러니까 이제 매춘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 30곳 이상의 매춘지를 확인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핀프 하는 사람들은 이 매춘 알선을 하는 포주는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10명 이상의 여성 프로필을 게시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성매수자와 성노동자 사이의 예약을 관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벤츄라 카운티, LA 카운티 여러 의심 장소에 대 가지고 수색 영장이 집행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하네요. 요번 주에. 그러면서 이 포주도 이렇게 또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두 명의 포주를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롤렌 하이츠 바로 옆이거든요. 롤렌 하이츠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플러턴에서 이렇게 또 살면서 자주 가서 이제 중국 타운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자주 가가지고 이제 중국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런데 어쨌든 근처에서 이렇게 또 잡혔네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범죄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2,490만 명 정도가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런 게 이제 적발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쿨버 시티에 있는 웨스트필드 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웨스트필드 몰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제가 2월 13일에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컬버시티에 있는 웨스트필드 주차장에서 어제 7시 24분쯤에 실내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한 남성이 20대에서 30대 정도의 한 남성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총을 맞은 채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911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됐지만 사망 판정을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는 흑인 2명으로 이제 파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기 전에 도망을 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기 한 정을 회수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K9 그 수색견 있지 않습니까? 이 수색견이랑 헬리콥터를 통해 가지고 인근 지역을 봉쇄를 하고 용의자를 지금 추적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신원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20대에서 30대 남성으로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웨스트필드 몰은 어제 그냥 정상적으로 9시에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또 이제 컬버시티가 LA 또 다 근처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컬버시티에 있는 웨스트필드 몰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군이 아마도 어쩌면은 수주 간의 전쟁을 이란이랑 펼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군이 장기적인 작전을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합니다. 미 군사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란 국가 및 보안시설 전반으로 해가지고 타격을 하는 수주간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그런 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하는 그런 이 군사작전이 아니라 수주간 이어지는 좀 대규모 군사 캠페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와, 만약에 진짜로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작년 6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에서 일회성으로 이제 미드나잇 해머라고 해가지고 B2 폭격기가 날아가서 이제 조용히 날아가가지고 이제 폭격만 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루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수주간을 걸쳐가지고 캠페인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심각하고 엄청난 큰 충돌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란이 강력한 미사일 전력으로 이 미군 피해 그리고 중동 전체로 전쟁을 확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책을 막혀가지고 먼저 이제 미국에 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시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이제 군사 기지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또 만난 다음에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란 근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그 항공모함이 지금 급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작전하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그 항공모함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제럴드 포드 이 항공모함이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화력을 중동에다가 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랑 협상이 결렬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군은
수주 동안 이란을 때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몇 명만 떨어지면은 날아가서 계속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 다 폭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그 가운데 2월 17일 화요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핵 프로그램 추가 축소를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해라,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무장 단체 지원을 중단을 해라, 그리고 인권 문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거래를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주 동안에 폭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이제 반대하는 반체제 지도자 나발리 있지 않습니까? 이 나발리가 사망을 한지 2주년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2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5개 국가들이 이 나발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 나발리가 죽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에피바티딘이라고 하는 독소가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독소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다르트 프로그라고 해가지고 독 화살 개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피부에서 발견이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신경 독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독은 모르핀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에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를 하고 발작을 하면서 호흡 부전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소는 러시아에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러시아에 데려와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잘 살 수가 없다고요. 오직 남미 야생 개구리한테 특정 먹이를 먹였을 때에만 생성이 되는 그런 독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리 몸에서 이렇게 검출이 된 것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투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독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떠한 유럽 나라들이 이러한 연구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유럽의 5개국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정밀 분석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러시아 정부만이 나발리를 구금을 하는 동안에 치명적인 독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리가 사망을 한 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독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나발리가 사망을 한 뒤에 동료들이 이 나발리의 그 생체 시료를 확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밀리에 해외로 이제 반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독립적인 시설 2곳에서 2년 동안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발리의 부인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첫날부터 독사를 확신을 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증거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틴은 살인자이다. 그리고 화학 무기로 남편을 살해를 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렘린 궁에서는 이 러시아의 화이트하우스죠. 크렘린 궁에서는 아직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까지는 나발리가 자연사, 그냥 죽었다,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그냥 죽었다, 자연사했다라고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나발리가 이제 사망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사살한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골디락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이 경제 상태인데, 그런데 세부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징후들이 이제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고용 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1월에 한 1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실업률은 4.3%로 이제 낮아졌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고용시장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속사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년간 실제 월 평균 일자리 창출은 15,000개밖에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정체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 쪽, 전문 서비스 쪽 이런 이제 고임금 사무직 일자리가 AI 도입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지수는 낮다 하지만 체감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4%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목표치 2%에 근접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특정 품목들은 여전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료가 6.3%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료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비도 9.8%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고기가 17%가 상승을 했다. 거기에다가 커피도 18%가 상승을 하는 등, 좀 이제 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겉모습은 이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변동이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공포가 이렇게 또 들이닥치면서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트럭 운송 하는 그런 기존의 산업의 수익성을 해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 가지고 이런 특정 업종들에 대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요동을 쳤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랬다 이번 주에는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제는 지표로만 본다고 하면은 골디락스인데, 그런데 속은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별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진짜 안 좋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테슬라가 지금 위기인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이번 1월달 판매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별로 안 좋다. 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판매가 45%가 감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샤오미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에서 YU7, SU7 같은 이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 그 대항 모델을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이 경쟁 모델들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이 순위 20권 밖으로 급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 차량들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차량 선호도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판매 대수도 유럽에서 23%에서 44% 정도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럽의 주요 12개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영국에서 신규 차량 등록 건수가 57%나 폭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판매가 많이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17%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테슬라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7,500 이 전기차 세액 공제하는 거 그걸 폐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악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전기차 구매세가 이제 다시 재도입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사면은 5% 정도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기차에 대한 그 경쟁차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 특히 이제 중국에서 BYD에서 그리고 이제 샤오미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가성비를 앞세운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장담을 했었던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말에 나온다. 로보택시는 작년 말에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로보택시는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2026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제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는 해야 할 것은 이제 로보택시 같은 거 빨리 수익성을 이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에 대해 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도 빨리 이제 공장에 투입이 돼 가지고 일을 해야지만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계속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모델 S랑 X를 지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별로 없어요. 테슬라 모델 3랑 테슬라 모델 Y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도 있기는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면서 이게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XAI 있지 않습니까? 이 XAI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 이 X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기를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시시피주에 있는 어떠한 시설에서 수십 대의 천연가스 터빈을 이렇게 또 돌리면서 지금 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이 X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거를 연방 허가를 받지를 않고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 대기 오염을 엄청나게 이 XAI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것은 클린 에어 액트라고 하는 그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터빈을 돌림으로 해가지고 이 XI 그 전기를 이렇게 또 대면서 이 스모그가 엄청나게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가 지금 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 사회, 특히 흑인 거주 지역이 좀 별로 나쁘다. 엄청나게 타격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시는 흑인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음도 어마무시하다. 라고 합니다. 이 인근 주민들은 이 터빈이 24시간 계속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소음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면서 고통을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XAI는 테네시주에서도 터빈을 이렇게 또 임시 엔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규제를 피하면서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거 아니다라고 연방 환경보호처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XAI에다가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뭐 공기오염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뭐 소음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X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랑 합병을 이렇게 뗐다. 라고 합니다. 합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지구에서는 세 번째 거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오픈 AI랑 그리고 이제 구글이랑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발전이 빨리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전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네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GPU를 엄청나게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이 전기를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도 엄청나게 되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해결을 이렇게 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뒤에 일론 머스크를 도지 수장으로 이렇게 또 앉혀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지에서는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도지는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지기는 사라졌는데 지금 1년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2025년도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지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잘렸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연방 공무원들 35만 2천 명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라고 하네요. 이 35만 2천 명 중에 12만 3천 명은 이 급여를 받고 이제 사직을 하는 그 조기 퇴직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드셨는데 빨리 나가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교육부를 뭐 거의 폐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잘렸다고 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 여기서도 많이 이렇게 또 잘리고, 그리고 국제개발처, USAID, 여기도 거의 다 잘려버렸죠.
예, 이런 곳에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에만 35만 2천 명의 연방 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Work for America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체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해고가 이렇게 또 돼서 나온 이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 사회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네요. 주정부나 이제 시정부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5만 2천 명이 이제 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시빅 매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2,800여 명이 여기에 이제 등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200여 명만 인력을 재배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와, 35만 2천 명 중에 12,800여 명만 등록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200명밖에 인력을 재배치 못했대요. 그냥 해고가 된 채로 다른 일을 제가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일도 이렇게 또 찾으면서 재취업을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력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뭐 파트타임 같은 그런 것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연방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잘려버려가지고 이 35만 2천여 명이 해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이 또 이제 발렌타인데이 날이지 않습니까? 발렌타인데이 날 지금 초콜릿이 왜 이렇게 비싸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분명히 초콜릿 가격이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초콜릿은 여전히 비싸냐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형 초콜릿 제조사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격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몇 달치 분량을 미리 계약을 한다. 미리 계약을 이렇게 또 하는 해증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리고 있는 초콜릿은 이전에 그 초콜릿, 코코아 가격이 반영이 된 그런 초콜릿이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콜릿 가격이 역대 최고치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 이 초콜릿은 가장 비싼 그 카카오로 만든 이 초콜릿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라고 해. 지금은 좀 이제 코코아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코코아 산 그 시점이 비쌀 때 이제 샀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비싼 초콜릿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뭐 초콜릿 제조사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코아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가격의 혜택을 받기까지는 2027년도나 되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초콜릿을 이제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가지고 초콜릿이 비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코아 가격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설탕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초콜릿 가격은 계속 이제 비싸기는 비싸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코코아의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가격이 30%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하락세가 뚜렷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초콜릿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에서 지금 차츰차츰 전기차를 내놓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도요타에서는 전기차를 개발을 하는 것을 좀 늦게 하기는 했거든요. 이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먼저 이제 인기를 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전기차 엄청나게 팔렸을 때는 그때는 좀 많은 이슈를 못 받았는데 그런데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도요타가 맞기는 맞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도요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전기 SUV 4대가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하일랜더 완전 전기차가 이렇게 또 지금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말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7년도 하일랜더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요타에서는 처음으로 3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7인승짜리 SUV 완전 풀리 전기차가 도요타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레인지는 32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격이 테슬라 모델 Y보다 조금밖에 안 비쌉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에서 BZ라고 하는 이 SUV 전기차가 이렇게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행 거리를 25% 정도 향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포트를 이제 탑재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가격이 3만 5천 달러 미만이다라고 합니다. 야, 엄청나게 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HR EV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SUV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또 나온다 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나왔나 봐요. 37,000달러 정도 이렇게 떤다고 하고, 그리고 BZ 우드랜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프로드용 전기차도 이렇게 또 나온다. 4만 달러, 한 4만 5천 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기차들 중에 가장 지금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일랜더이다. 하일랜더. 7인승짜리 도요타 완벽한 전기차가 지금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현대 자동차랑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대에서 이제 EV9 있지 않습니까? EV9이랑 그리고 아이오닉 9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이제 비슷하거든요. 하일랜더 EV랑 7인승이면서 가격도 비슷해. 한 5만 5천 달러 정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까지 풀 셀프 드라이빙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오늘로서 이제 종료가 이렇게 또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서는 이제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 한 번에 살 수가 없다. 8,000달러로 이제 한 번에 살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살 수가 있다 라고 해요. 3월 31일까지는 살 수가 있다, 호주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산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양도를 하는 그 프로그램은 3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에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쓰는 거 그냥 구독제로만 이제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달러만 해가지고 구독제로만 이제 푼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꼼수를 이렇게 또 부리고 좀 이제 짜치는 게 이제 테슬라에서 파는 차량들은 오토파일럿을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그냥 거리만 맞춰주는 그 바보 같은 크루즈 컨트롤 있지 않습니까? 오토파일럿을 빼버렸어. 테슬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웨이에서 자동으로 가는 거. 이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또 뽑았는데, 그런데 그 오토파일럿을 이제는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99달러 내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쓰라라는 그런 소리지. 그게 좀 짜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